안녕하세요, 퀄리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브루잉 토크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저희 또 2024년 마스터 오브 브루잉 한지호 챔피언님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챔피언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쿼디터로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드리퍼 이제 별 비교하면서 네.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무사하게 또 극복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런 드리퍼 비교가 아닌 네. 이 드리퍼 리뷰를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드리퍼를 좀 네, 얘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의 컨텐츠는 작지만 강력한 오레아 베이비 5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리퍼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려보는 시간 역시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레아 5원은 좀 단열 성형인 유니바디 구조의 플랫베드 오픈 바텀 드리퍼예요.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사출 흔적도 없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재질은 이제 BPA 프리 소재인 미국 이스트맨사의 트리아탄 소재를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구성과 단열성이 높기 때문에 카페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캠핑이나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니시기 굉장히 좋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오레아 베이비 5 공식 명칭은 이제 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리퍼에 대해서 좀 리뷰도 해보고 또 저희 챔피언님이 이제 두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레시피는 오늘 이 롱폼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아이스 레시피는 별도의 쇼츠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브링 토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오레아 5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레아 5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바로 이 오픈 바텀 구조인데요. 바닥이 열려 있어서 좀 유속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과한 잔향 없이 맑고 선명한 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플랫베드는 물이 넓고 얕게 퍼져서 균일한 추출에 유리하고 오픈 바텀 형식은 좀 과도한 체리 없이 클린한 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설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일관성, 속도, 휴대성, 작아서 가능한 균일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비 5에 사용 가능한 필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공기 유입이 쉬워서 유속이 빨라 좀 티라이크하고 클린감과 밝은 산미, 그리고 플로럴의 선명도가 극대화하고 가벼운 바디를 완성시키기에 좋은 웨이브 필터. 다음은 바이패스가 줄어서 단맛과 볼륨감이 더 살아나고 드로우 다운이 안정되어 한 잔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면서 밝음은 유지하되 단맛과 밀도를 올리기에 좋은 필렛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호환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도 웨이브 필터보다 플랫 필터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단맛이 극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실제로 제가 커피를 추출을 하면서 사용할 필터는 바로 이 플랫 필터입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방코 고티티 원두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에티오피아 방코 고티티가 가지고 있는 플로럴함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좀 꿀 같은 단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플랫 필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레시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레시피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한 커피 원두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방콕 고티티 내추럴 15g을 사용해서 디팅 랩 스위트 6.8 그리고 92도의 추출수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블루밍 45g을 45초로 길게 가져가 침투율을 먼저 올리고 이후 30초 간격으로 45g, 65g, 65g 해서 총 220g의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베드를 끝까지 적셔 좀 균일 추출의 레이를 깔고 후반 두 번은 중앙 집중 관수로 단맛이랑 클린컵을 동시에 잡는 레시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레아를 사용하시면서 이 플랫 필터를 어떻게 접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오레아에서 추천을 하는 거는 이제 전용 네고시에이터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필터를 안쪽에다 넣는 방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내가 이제 이 네고시에이터가 없다, 캠핑 같은 데 갔는데 까먹고 두고 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좀 봤던 팁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플랫 필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플랫 필터를 평소 하시는 것처럼 십자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접으시면 이렇게 4등분이 될 거예요. 이 4등분이 된 상태에서 이 위쪽 반원 쪽을 가볍게 한번 접어주세요. 보시면은 전부 다 접힌 게 아니라 이 절반 정도만 접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방향도 가볍게 접어주시고요. 다 접으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드리퍼의 정중앙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고시에이터를 사용하실 때처럼 이 정도 규격에 대략적으로 맞는 유리컵 같은 걸로 한번 누르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가볍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45g 물로 45초 블루밍으로 침투율, 즉 포화도를 먼저 올리기 위해 베드 전층을 먼저 적시겠습니다. 블루밍 직후 45g의 물로 슬러리 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고 천천히 농도 구배를 쌓아 산미랑 플로럴의 깨끗한 용출을 확보할 거고요. 이후 65g과 65g 두 번의 추출로 유압과 체류 시간을 적당히 확보해 설탕류, 카라멜라이즈 전구체를 더 끌어내 단맛과 바디를 보강해 주겠습니다. 각 펄스 사이 30초는 과도한 교반 없이 확산과 용출이 진행되도록 하는 휴지 구간입니다. 플랫베드의 특성상 가장자리와 중앙 유속차를 완화해 균일한 추출을 돕게 됩니다. 이제 챔피언님께서 한번 또 내려주신 커피로 마셔보면서 또 드리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방콕 OTT 이제 커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셔보면서.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 커피를 사실 다른 드리퍼로 내려본 적은 없어서 이제 뭐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딱 마셨을 때는 말씀하셨던 저는 이제 단맛 계열 쪽이 확실히 좀 잘 느껴지는 느낌이라 이 커피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은 되게 플로럴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향이 되게 입에 가득 찬 느낌? 너무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플로럴한 느낌도 잘 나오고 방콕 OTT가 가지고 있는 좀 살짝 귤 같은 느낌, 시트러스 계열이 초반에 나오면서 후반에는 좀 달콤한 좀 꿀이나 다크 초콜릿 계열이 좀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플랫 형태로 내렸을 때는 이런 단맛과 이런 산미의 밸런스가 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레아 같은 게 이제 나오면서 저도 챔피언님한테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원래는 사실 콘 형태를 많이 썼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그렇죠. 뭐 하리오도 있고 오리가미 같은 게 유행을 했다가 제가 느끼기엔 요즘에는 확실히 뭐 오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드리퍼들도 새로 나오는 게 좀 플랫 바텀 형태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가는 이유가 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최근에 이 오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 바텀 형식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조금 더 추출의 균일성에 있어서는 저는 혼 형태도 너무 잘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터 중에서도 이제 시바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균일성 있는 추출과 또 그에 따른 좀 깔끔한 클린 컵, 티라이크한 느낌의 커피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 더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오 같은 경우가 실제로 단점이 좀 일정하게 내리는 게 쉽지 그렇죠. 않다인데 플랫 바텀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 좀 평평한 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런스도 좀 더 좋고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내리기에 유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플랫 바텀 형태가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오레아 이 베이비 5라고 아무래도 작기도 하다 보니까 더 네. 작은 용량을 쓰지만 요새는 확실히 저희가 콘텐츠 찍으면서도 약간 보직량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저도징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좀 많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러 더 가늘게 분쇄를 한 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것 역시 최근 커피 트렌드에 따른 변화가 아닌가.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소비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좀 깔끔하고 깨끗한 커피들을 원하는 소비층들이 늘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조직량이 많아졌을 때는 자칫하면 이제 그런 걸 의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네, 아무래도. 복합성을 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과다하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진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네. 저도징을 통해서 조금은 더 클린컵이 좋은 커피를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될까요? 네.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랫 바텀도 점점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저도징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많은 소비자들은 옛날과 다르게 커피에 대해서 이해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고, 스페셜티의 커피 소비율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게 이거 커피 같지 않다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칭찬이 됐잖아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화에 따라 우리 바리스타들 역시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더하자면 저도징으로 가는 건 확실히 경제적인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콩을 샀었을 때 200g 사서 20g씩 쓰면 네. 10번이지만 아, 10g을 그렇죠. 쓰면 20번이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이것처럼 15g만 써도 사실 추출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플랫바텀과 저도징과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물려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클린컵적인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작은 형태의 드리퍼들이 좀 더 이제 매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오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좀 여러 번 써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확실히 플랫 필터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웨이브 필터도 사용해보고 해외 같은 데에서는 뭐 하리오 필터나 고노 필터를 여러 번 접어서 형태를 만들어 오레아에 끼워서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여러 번 추출을 진행을 해본 결과 실제로 제가 작년 대회에서도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은 스페셜티 커피 안에 있는 단맛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가 가장 큰 주제였는데요. 오레아와 플랫 필터를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텀리스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한 컵이 나오지만 후반에 나오는 이 단맛의 선명함은 너무나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제 커피를 하실 때 끝부분에 스웨니스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레아, 오원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회에서 실제로 월드 챔피언이 또 썼던 이 해당 드리퍼는 아니지만 월드 챔피언이 쓰는 브랜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 챔피언님과 함께 어떠한 주제로든 브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드리퍼가 아니라 뭐 나는 브루잉 관련돼서 뭐 레시피 설계라든지 어떤 거든 궁금한 게 있다 이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 챔피언님과 함께 좋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